안녕하세요. 벌써 8시가 되었습니다. 써벅거리입니다. 뒤에 배경 튤립 예쁘죠? 오늘 좀 인터넷에서 좀 이것저것 검색을 했는데 봄에 관련된 꽃으로 좀 바탕화면 좀 옷 갈아입었습니다. 이것저것 봤는데 꽃들이 튤립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써벅걸 닮지 않았나요? 화사하고 상큼하게 그렇게 뒤에 배경을 한 장 올려 놓았고요. 아유, 오늘은 또 뭐 이렇게 준비 좀 오늘 저 샵에서 좀 한가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나갔다 오고 잠깐 뭐 눈썹에 관련돼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내가 찾는 자료는 별로 탐탁지 않게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뭔가 목도 잠기고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목 잠기는 게. 요번 감기는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요즘에 감기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목이 이렇게 잠겨가지고 찝찝하고 그러네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은 이제 또 오전부터 2시에 완전 2시부터 계속 바빠요. 오늘은 좀 한가해서 여유롭게 해가 좀 길어져 가지고 잠깐 쉬었는데 해 넘어갈 때 그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샵에 있는데 그래서 잠시나마 그 햇살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쉬는 동안 누구 라이브 하시는 분 없나, 다른 때는 또 많이 계시던데 오늘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써벅걸 들어왔습니다. 밑에 이렇게 눈썹을 살짝 편집을 좀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좀 보면서 자꾸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급하게 디자인을 변경을 했고 또 찾고 외국 사람이네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셨는데 하이 찾고 그래서 오늘이 써벅걸 라이브 한지 이제 90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10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숫자 개념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가지고 아쉬움은 남지는 않아요. 뭐 계속 할 거니까 요거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를 또 따뜻하게 겨울이라 이렇게 겨울도 아니죠. 꽃샘추위죠. 봄이 다가오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 건 감기가 빨리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번째 써벅걸 라이브 하러 들어왔습니다. 남자 눈썹에 관해서 사진을 뒤에 한 장 띄워 놓았고요. 남자분들 눈썹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전 사진 위에 거하고 아래쪽 한쪽 면만 제가 잠깐 안내 또 하려고 눈썹 위에는 6개월 전에 이제 눈썹 디자인을 잡고 6개월 후에 이제 외국에 다녀오셔가지고 디자인을 잡은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저 뒤에 이제 있는 분도 굉장히 잘생기신 젊은 30대 중반이신데 사진을 뒤에 한 장을 이렇게 띄워 놓았습니다. 사진을 뭐 막 우왕좌왕 많이 이렇게
눈썹 디자인은 뭐 인터넷에 검색한다거나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면 워낙 또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런 사진들이 넘쳐나는 건 뭐 네일 아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쁜 아트 디자인이 넘쳐나는데 한 장씩만 그렇게 띄워놓고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뭐 여러 사람을 계속 이렇게 시간 타임대로 이렇게 하였는데요. 한 장씩 이렇게 띄워 놓아도 될 것 같아요. 검색하면 굉장한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남자 눈썹으로 라이브 하고 샵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90번째를 계속 강조를 하네요. 10번 남았습니다. 10번 이제 하고 저도 이제 슬슬 이제 봄도 다가오고 하니 예부에 이제 가서 라이브도 하고 그러려고 아침에 네, 좋은 저녁입니다. 아침에 아침에 이제 남편분에게 짐벌을 좀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셀카봉 같은 건데 이름이 짐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셀카봉도 있기는 한데 좀 더 좋은 걸로 그렇게 장만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사주질 않은 것 같아요. 상단에 남자 눈썹을 한 장을 띄워 놓았고요. 오늘 눈썹에 관련돼서 자료를 검색을 하였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원하는 유익한 전달되는 자료는 없는데 그래도 그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찾는 부분들을 잠깐 방송하는 동안 안내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반영구 문신, 예전에는 이제 문신이라고 하였는데 요즘에 이제 문신은 영구적인 거고 반영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변경도 하셔도 되고 색이 이제 빠지시면서 디자인 변경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게 반영구 자국을 남겨서 남기지 않고 수정이 가능하고 안전한 눈썹 디자인이거든요. 남자 눈썹으로 이제 하는데 눈썹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눈썹을 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문신 같은 경우는 색이 빠지지를 않는데 반영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흐려지면서 반영구 디자인도 변경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디자인의 시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하고 안 하고 그 지금 사진 살짝 이렇게 띄워 놓았던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죠? 많아서 꽃을 가려야 되겠네요. 많아서 한번 제가 이제 자료 찾는 부분들을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은 퇴근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에너지 충전해서 또 충전해 가지고 또 열심히 열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요즘 피곤이 누적이 돼 가지고 쉽게 피로는 풀리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문신이라고 했는데 문신이라는 단어가 썩 좋게 들리지 않아서 반영구라는 표현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눈썹 반영구는 퍼머넌트 메이크업의 일부분으로서 반영구에 파생되어 문신으로 예전에 이제 문신에서 파생되어 기술이 발전하였고 오늘날의 엠보 눈썹으로 시술까지 가능한데 제가 이제 매번 그 눈썹 자연스럽게 눈썹 결을 한 올 한 올 결을 채우면서 디자인을 잡는 게 엠보거든요. 눈썹 결을 지금 이제 상단에 그 사진을 띄워 놓으신 작은 사진이라 보이지를 않죠. 보이지를 않는데 이쪽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을 한 올 한 올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한 올 한 올 이렇게 채우는 거
채우는 보이시죠? 가까이서 네, 이렇게 채우는 엠보 눈썹을 이제 하는 부분, 거기서 이제 응용이 되는 부분이죠. 콤보라든가 뭐 그라데이션, 결을 살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신의 역사는, 문신은 고대부터 존재를 하였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벽화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폴리시네아, 이제 일반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강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남자 눈썹을 매번 이제 각각 뉴스처럼 방송을 이제 하니까요. 참고로 들어보시는 것도,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신에 대한 역사, 반영구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폴리네시아, 사모아 등에서 문신의 기록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문신은 종교적, 사회적 의식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신은 계급이나 주의를 나타냈는데 활용되었고요. 계급이나 주의를 나타냈을 때 눈썹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였고, 문신에서 이제는 그 반영구 화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신이 이제 파생된 건 화장 기술이 독립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면서 그 부분을 영역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술 발전은 이제 시대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15년에 사무엘 오릴이라는 최초의 문신 기계가 발달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도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60년대는 크로렐라라는 눈썹 문신의 피아 주사기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1980년대, 저는 이제 80년대가 기억이,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때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세계적으로 이제 눈썹 문신이 유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유행을 하였네요. 1984년대는 지오라는 아이라인 눈썹 시술 방법에 대한 그때 이제 논문이 처음으로 이제 그게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1984년도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네요. 논문을 발표를 하였네요. 그리고 1986년도에는 찰스 웨일링이라는 최초의 마이크로 피그먼트 책을 발간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문신의 역사는 그때쯤인 것 같죠. 문신은 신분의 구별이나, 예전에는 그 범죄자들 이제 그렇게 강하게 범죄자들 표시용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하였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적인 거, 트렌드하게 이제 몸에 예쁜 그런 부분도 이제 새기기도 하지만, 이제 눈썹 쪽인 부분으로 저는 남자 눈썹으로 하거든요. 1970년대 말에 미용 문신이 도입되면서 중국과 대만에 동시에 시작되었네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눈썹 문신의 문화예술로 자리 잡고 패션이나 그런 긍정적인 그런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색소는 진피층까지 깊이 침투하는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남아 있었죠.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서 색이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표피층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디자인을 잡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 비대칭이거나 각자 뭐 긴형도 있으시고 역삼각형도 있으실 거고 뭐 사각형도 있으신데, 중장년층 이제 눈썹을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은 젊어 보이시고 그 비즈니스 하시는데 많은 자신감과 함께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뭐 안 해도 불편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외적인 부분을 자기 관리하면서 그 성형 효과과 함께 얼굴도 작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신뢰감도 함께 얼굴형에 따라서 눈썹 디자인에 따라서 모량에 따라서 그 눈썹을 결을 한 올 한 올 채우고요. 눈썹 디자인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의 니즈에 맞게 디자인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눈썹 디자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친구 추가하셔서 외국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데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서로 친구 추가하시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저 좀 쉬었다가 라이브를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오늘은 이제 봄이 다가오고 꽃샘추위기는 한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오싹오싹 이렇게 날이 쌀쌀하게 다가오네요. 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요. 하나는 이제 뭐 눈썹에 대한 역사인데요. 요거는 뭐 큰 내용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자료를 뽑았으니까 잠깐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눈썹, 문화의 눈썹. 눈 위에 난 납작털로 머리카락이나 머리에 있는 물결체 눈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1급 포유류 눈의 뼈가 융기한 부분의 그림에 따라서 모양이 나타난다. 인간의 경우에 눈썹은 표정을 통해 의사소통과 그리고 땀, 그렇죠. 먼지라든가 뭐 이물질 등에서 눈에 접촉하지 못하게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죠. 얼굴에 얼굴과 머리를 구분하는 경계에 눈썹은 이렇게 얼굴과 그러한 경계의 선입니다.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눈썹은 기능은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적인 제한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수분, 주로 땀과 비, 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초기 인류 집단의 땅에서 잠을 자기 시작할 때 또렷하게 보이는 눈썹이 포식자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세요. 저도 자료 뽑아서 한번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눈썹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발달을 한 것이며 눈썹의 주요 기능인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인간은 넓은 범위의 움직임이 가능한 눈에 보이는 털이 많은 눈썹을 갖춘 매끄러운 이미지마저도 발견을 하였고요. 그러한 눈썹은 인정과 동정을 포함한 범위로 감정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화장이죠. 눈썹은 이제 메이크업 할 때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의 모양은 패션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데 눈썹은 항상 여성 패션에 크게 등장해 왔으며 이는 종종 여성의 채모에 대한 문화적 요구의 일부분이네요. 근데 별로 이 내용이 흥미롭지가 않아요. 너무 진부하고 자료들이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이렇게 와닿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네요. 뭐 주변에 뭐 쪽집게라든가 뭐 눈썹 뽑는 그러한 내용들, 제가 사실 방송하기 전에 이 프린트를 뽑고 한번 이렇게 쭉 내용을 봤어야 되는데 보지 않고 지금 바로 뽑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와닿는 내용이 있어야죠. 전혀 없습니다.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요런 부분들은 전달을 제대로 못 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서 그냥 글씨만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요. 그래서 눈썹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 이제 중장년층들이, 젊은 분들도 이제 눈썹의 비대칭이라든가 얼굴에 이제 그 나셨을 때 눈썹의 그 모량들이 각각 그 꼬리 쪽에 눈썹이 없을 수도 있고, 앞에 또 눈썹이 한쪽 부분으로는 많이 나시고 또 다른 쪽은 없는 경우도 있으시고, 다 제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비어 있는 부분을 사이사이 한 올 한 올 그렇게 채워드리면 또렷하게 인상이 보이면서 정돈되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 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많이 대중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뭐 무늬가 오시면서 그렇게 디자인을 잡습니다. 시간을 좀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채울까요? 지금 뭐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질문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뭐 눈썹에 관해서 이제 재미가 없으신지 이렇게 하니까요. 자, 잠깐 여기서 이러고서 있겠습니다. 네, 그 조명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보톡스 유분이 좀 없게끔 뿌리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줄기세포 얼굴 주름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남자 눈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버거리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눈썹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완전 꽝이네요. 별로예요.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뿌리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이건 광고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쓰는 제품인데요. 지금 이제 조명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예전에 자료 찾았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조금씩 뽑았던 거, 근데 오늘의 내용이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미처 검색을 하지 않고 했던 것들인데요. 눈썹에 대한 상식에 대한 게 있네요. 눈썹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아까 그러한 관련된 좀 내용인데 약간의 조금 다르게 또 다르게 이렇게 이제 보았던 내용이네요. 눈썹은 미관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썹. 여성의 화장을 할 때 눈썹을 그리는데 많이 공을 들입니다. 이유는 눈을 보게 되면 또렷해 보이고 딱 봤을 때 눈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다르니까요. 모나리자가 떠오르네요. 떠오른다고 하네요. 눈썹이 없는 것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준다고 하니까요. 최근에 미국 폭스 뉴스의 온라인판을 알아두면 유명한 눈썹에 대한 상식을 소개를 하다 보면은 보도에 따르면 눈썹에 대한 상식 중 하나의 눈썹은 평균 500개, 한쪽에 따라서 500개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에 비해 면적상 숫자가 훨씬 적고 속도는 50% 머리카락에 비해서는 느리게 자라네요. 한번 눈썹을 다듬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아들이 전화가 와서 방송하는데, 얼굴의 인상에 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눈썹인데요. 미국 한 대학교 연구팀이 사람의 얼굴에 눈에 눈썹을 지우는 인식 여부를 조사를 하였는데 그러자 익숙한 얼굴인데도 눈보다 눈썹을 지웠을 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눈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한쪽 면만 이렇게 했는데 눈동자와 눈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 이미지, 사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내용보다는 낫네요. 이처럼 눈썹의 역할이 중요하다니 눈썹은 이제 성형을 하는 사람이 늙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눈썹 성형이라는 건 반영구 화장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보니까 보톡스 미간에 그런 부분도 눈 쪽으로도 표준 근육이라든가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톡스를 또 맞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눈썹을 좀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눈썹 모양을 살려 눈썹을 새기는 눈썹 반영구는 눈썹 화장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화장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눈썹을 반영구를 하게 되면 너무 진하게 그렇게 눈썹을 하셔서 짱구 눈썹, 뭐 짱구 눈썹도 그 인터넷상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수검댕이 눈썹.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요즘에 제가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병원에 이제 가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완전히 시퍼렇게 문신을 하셔서 눈썹이 밸런스가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셔가지고 어찌나 보기가 흉하시던지 안 하니만 못하는 거, 그래서 잘 디자인 잡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썹의 디자인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화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반영구 눈썹도 그 이식을 하고, 눈썹 이식은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그 머리 이식하는 것처럼 이식하는 부분들은 이제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발 이식하는 것처럼 눈썹에도 그렇게 이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썹이 하게 되면 예전에 뭐 이렇게 나이가 드심으로 인해서 눈썹이 이렇게 축 처져서 강아지상처럼 되셔 있으신데 카리스마가 또 있으시면서 신뢰감이 있게끔 그렇게 정갈하게 정돈을 해서 깔끔한 이미지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구난방으로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네요. 뭐 기다리는 동안 또 우리 아들이가 홍삼 하나 사준 거를 하나를 먹어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쏙 뽑으면
오늘 최선을 다했어네요. 그래요. 오늘 최선을 다했어. 요거 하나 먹어보죠 뭐. 매일 방송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뽑으면서 그때그때요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요. 서버걸 오늘 최선을 다했네요. 귀엽게 이렇게 어제도 먹었는데 이렇게 오늘 최선을 다했네요. 서버걸 라이브 방송하는 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바로 쭉 뻗을 수가 없고 뻗을 수도 없고 그냥 편안해요. 이제 중독성이 있어요. 이 라이브 하는 거. 그래서 매일 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뭐 한국 분들이 좀 오셔서 저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은데 다들 뭐 어디 가셨나 주무시나. 조금 기다리다가 저 라이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눈썹은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주 화장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대체적으로 안 하시는 경우들이 뭐 여기 동네 상권에서 이제 뭐 주부분들이 또 많이 다니시기는 하는데, 매번 그렇게 출퇴근하실 때 이제 저처럼 저는 이제 하루라도 화장은 하지는 않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매일 화장을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을 할 때 좀 더 진하게 해도 괜찮으세요. 근데 화장을 안 했을 때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화장을 하게 되면 좀 더 훨씬 눈썹 그리기가 편할 수 있게끔 해야지, 화장 안 했을 때 화장한 것처럼 눈썹을 해 놓으면 그거는 잘못된 눈썹입니다. 그래서 화장 안 했을 때도 자연스러우면서 화장했을 때는 좀 더 편안하고 디자인을 매번 이제 눈썹 그리는데, 아침에 여자분들은 시간이 많이 할애를 하고 짝짝이 눈썹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좌우가 약간씩 밸런스가 달라서 한쪽 면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또 이쪽으로 보면은 좀 더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하고 이제 눈썹이 중장년층이 되다 보면, 저도 어제 발견했어요. 눈썹이 이제 이쪽으로 이게 축 처지는 이쪽 눈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눈썹 그 털이 이렇게 처져서 약간 변화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미세하게 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증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쪽 뷰티 쪽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사소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눈썹 모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도 있으시고 또 아주 미세하게 얇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이제 흰머리가 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머리처럼 길이가 굉장히 뭐 길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호랑이 눈썹처럼 이렇게 기르신 분들이 있어서 눈썹이 커튼을 가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정리정돈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밸런스 정리정돈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체킹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을 또 라인을 채우고 그 정리하고, 머리를 이렇게 치듯이 눈썹도 디자인, 이제 그런 분들은 계속 길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어 있을 때 그렇게 반영구로 채우시면 완전 얼굴이 환해지면서 좋은 기운과 함께 인생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구는 필히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분의 이제 그 분위기가 있는데요. 반영구를 할 때 그 색을 또 피부 타입과 그 사람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헤어 컬러라든가 눈동자 색을 보면서 색 선정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집을 보았을 때 기둥도 중요하지만 페인트를 어떻게 칠했느냐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뒤에 배경 그때그때마다 매일 제가 오늘 90번째인데 뒤에 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얼굴도 달라 보이네요. 피부. 그래서 이제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퍼스널 그 컬러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반영구는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색이 변색이 되지 않게 변색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퍼렇게 되신 분들, 붉게 되어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시간이 이제 6개월 후서부터서는 색이 이제 제대로 된 눈썹은 색이 흐려지는 거지 변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색돼서 디자인까지 잘못 잡아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붉게 돼서 이미지가 굉장히 더 강해 보이죠. 그리고 잘생기신 얼굴들이 묻혀 보이시기 때문에 색 선정을 잘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잘못되신 눈썹을 보시고 고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잘못되실까봐 그걸 걱정을 좀 많이 하시면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진하지 않게 근데 모든 그 눈썹 하시는 분들이 반영구를 너무 진하게 하세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반영구 하시게 되면 눈썹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나 반영구 했습니다. 눈썹 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눈썹을 많이 크게 얼굴에 비해서 그렇게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1차는 아주 그냥 하얀 도화지에 스케치 하듯이 표피층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한 포인트고 이제 2차 때 그리고 자주 하더라도 이제 좀 멋을 아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무조건 진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진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하시면서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통 1년 정도만 하셔도 이제 색깔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오셔서 터치 하시면서 하시면 되십니다. 얼굴에 줄기세포 제품을 좀 더 이렇게 조명 아래에서 뿌렸더니 촉촉해 보이네요. 피부 관리도 좀 이제 좋은 제품도 저희 샵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쓰고 너무 성격이 덜렁거려서 좋은 거 있어도 그냥 대충 바르고 그러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바르면 확실히 그냥 바른 것과 다르더라고요. 모든 제품들은.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라이브를 해도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뭐 촉박하고 조급하고 그랬는지. 그동안 이제 제가
반영구 이제 눈썹에 남자 눈썹에 관련돼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젤에다 눈썹 찾아서 눈썹도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지나가면서 원장님이 뭐하나 이렇게 창가에서 커튼을 지금 치지를 않았는데 보고 계시면서 지나가시네요. 깜빡했네요. 커튼 좀 칠걸. 제가 이제 샵에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1층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파트 상가 2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 할 때는 1층이면은 좀 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올 텐데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샵에 딱 하실 분들만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라이브 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좋네요. 이렇게 이제 저도 헤어를 이제 변화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색에 대한 거, 눈썹에 이제 눈썹 디자인 이렇게 할 때 눈썹도 뭐 어떨 때는 좀 더 진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메이크업 할 때도 좀 섹시해 보이게 메이크업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은 청순해 보이게 그냥 내추럴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디자인을 했을 때 뭐 요즘에 트렌드가 있다고 해도 얼굴형도 있지만 다 감안을 해서 부분 너무 그 트렌드에 앞서서 진하게 해서 눈썹을 변화를 주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변화 주지도 못하게 그렇게 진하게 눈썹만 해버리면 메이크업도 수정도 불가하고 정말 깨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형도 요즘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돼서 다양한 시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간에 뭐 예전에는 그 보톡스 그러한 이제 독소 같은 이런 부분들에다가 주입을 했다고는 하는데 미간에 이제 보톡스 잘못하면은 또 이렇게 돼갖고 눈썹이 이렇게 사무라이처럼 앵그리버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보톡스도 적당한 시술이 중요하고 그렇게 또 디자인 이게 올라가면은 눈썹도 굉장히 이상하게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잘 하셔서 그렇게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 다른 뭐 시술보다는. 그래서 눈썹 하시고 뭐 삐띠 성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훨씬 결과물은 잘 나옵니다. 별로 이제 뭐 할 얘기도 없네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라이브 마무리하고 또 내일 내일 들어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조금 이제 따뜻한 물을 이렇게 좀 영양 이렇게 다양한 이제 영양제인데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먹으니 훨씬 좋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도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